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다음 뉴스. 핫한 뉴스죠. 자기 지키기 바쁜 김수현. 악어의 눈물. 지금 최근에 김수현이 3월 30일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열었는데 참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한 기자회견이었을까? 그냥 아무런, 저는 그거 다 보고 그냥 대본 읽는 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냥 자기가 하고 있던 드라마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 저랬다 이러는데, 그 어린아이의 생명보다 그게 더 중요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우 김수현이 2025년 3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철웅과 각종 논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자기는 이제 전면 부인하면서 하지 않았던 걸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40분 동안 눈물을 보이며 억울했다고 호소했고,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에 1300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엄청 울면서 했고요. 이제 중국 반응을 보면, 이제 중국 네티즌 여론은 대체로 싸늘했어요. 그래서 보면 부정적 댓글이 다수를 차지했고, 좋아요 20만 개를 받은 한 댓글은 "이렇게 뻔뻔한 사람은 처음이다. 돈과 권력에 기대어 상대를 법정 바깥에서 합의하도록 강요한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는 유족과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에 분노하며 디즈니 플러스에게 그에게 위약금 1200억을 물리도록 신고하자, 여자를 빚지게 해 죽음으로 물고 가더니 가족까지 같은 방법으로 죽이려는 거냐, 심지어 김세론을 죽게 한 소아성애자 끈질기게 보이콧할 것. 이게 이제 김수현이 기자회견 끝에 유족과 가세현에게 120억 소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로이터 통신에서는 한국과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려온 톱스타라고 소개하면서 이번 논란으로 광고 계약 해지와 작품 활동 중단,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서 되게 인기가 많고 광고판이 철거되고, 예정된 작품이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원래 나올 거였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겠죠. 그리고 중국 SNS에서 김수현의 광고 사진이나 브로마이드 찍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랑 태국 그거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고 일본 팬 반응, 최근까지도 눈물의 여왕 방영과 동시에 대형 팬미팅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었고, 이번에 야후 재팬에서도 관련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가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고 5년 전 1년간 교제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을 먹겠다. 흥미로운 점, 일본 현지 팬들의 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이다. 이제 예를 들어 한 일본 네티즌은 기자회견에서 김수현의 솔직한 생각과 강한 의지를 느꼈다. 계속해서 김수현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집단 린치다. 사법부에 맡기고 조용히 지켜봐야 된다. 시작은 고인의 유족이 했다. 너무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것. 유족 측은 비판하는 댓글도 상위권에 올라 있다. 그래서 해명을 신뢰하고 향후 법적 진실 규명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다. 그럴 수 있지. 뭐 일부에서는 연기 같다, 왜 사과하지 않느냐, 진심으로 호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는 냉소적 반응도 있지만, 동남아시아로 넘어오면 이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려온 한류 배우이고, 이번 논란에 대한 동남아시아 팬들의 실망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수현 등신대 입간판을 치우거나 쓰레기장에 버리는 사진, 이제 그를 보이콧한다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도 눈에 띈다. 특히 태국에서는 김수현이 주연한 작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던 터라 충격이 커 보인다. 또 다른 예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일부 팬들은 김수현의 눈물에 공감하기보다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라며 내용 파악을 위해 통역방송에 몰렸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팬들을 위해 유튜브 등에서 동시 통역이 제공되었는데,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동남아 각지의 팬들이 운집하면서 통역 방송에 사람들이 폭주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큰일인데.
그쵸? 그러면 자 미국 서구권은 그래서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구권 주요 매체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고 하네요. 특히 버라이어티 같은 경우 한국의 A급 배우 김수현이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이 복받친 모습으로 김소련이 미성년자였을 때 교제했다 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보도하고, TMZ도 김수현이 눈물의 해명을 다루며 김수현이 고 김세론을 미성년자 시절 때부터 그루밍 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TMZ는 김수현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감정적인 눈물을 강조하면서 그루밍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해 의혹의 성격을 부각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그루밍 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좀 되게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되게 안 좋게 봐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성범죄를 미성년자,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일으키고 감옥에 갈 경우 미국 범죄자들도 제일 싫어하는 범죄자가 미성년자의 성범죄를 일으킨 범죄자입니다. 그들은 지옥이나 다름없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아성범죄자. 제가 소아성범죄자가 해도 이게 어떤 소아성범죄자냐? 미성년자를 뜻합니다. 이거는 공연하게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그루밍 성범죄는 진짜 더 위험하죠. 어렸을 때부터 다 큰 성인이 어린 사람을 그루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 봤을 때는 해외랑은 달라요. 일본은 근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진짜 극혐을 하니까. 그래서 이 영미권 이 커뮤니티에서는 올블랙 의상의 풀 메이크업 가짜 눈물, 이제 김수현에게 연기상을 줘야겠다며 얘기를 했고요. 다른 누리꾼은 스타 김수현으로 기자회견에 나타났다. 악어의 눈물이다. 고인을 또 한번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과나 반성 없는 이미지 메이킹에만 집중했다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갑자기 설리의 친오빠가 SNS에서 김수현은 과연 지금 상황이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봤나? 우리 가정은 여전히 그 장면을 TV에서 보면 숨이 막힌다. 책임 있는 해명을 듣고 싶다.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뭔 얘긴가? 설리랑 김수현이랑 관련이 있나? 라는 걸 보고 이 설리랑 김수현이랑 같이 촬영했던 그 영화가 있대요. 근데 이때 설리가 노출 장면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때 설리에게 직접 이 노출 장면을 촬영하게 했냐 라면서 이제 이거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독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잘렸대. 근데 이제 잘리긴 잘렸다는데 근데 이것도 카더라라는 게 이것도 얘기해야 되나. 근데 이제 이거를 원래 찍으려던 감독도 원래는 이제 이 김수현을 까는 SNS로 올리셨더라고요. 그 성격 어디 안 갔다? 근데 이제 원래 설리의 배드신 노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촬영 당일날 있었고 원래는 이게 대역이 있었는데 직접 설리에게 노출 장면을 찍으라고 했었고 이거를 가지고 설리가 되게 힘들어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압박이 있었고 이 이후에 되게 많은 스트레스랑 후유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팬들과 유족들은 이것 때문에 설리 씨가 이제 좀 그런 나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그 기자회견이 끝나고 올리신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도노 변호사님께서 이거를 라이브로 이제 키시면서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평가하신 게 있는데 일단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평가가 안 하느니 못했다라고 하세요. 이제 핵심을 회피한 감정 과잉 반응으로 이제 평가하시면서 차라리 하지 말지. 대중이 궁금해하는 미성년자 교제 의혹 대신에 개인 신경만 강조한 이런 거라고 쟁점을 흐렸다고 이제 강조하셨는데 이분이십니다. 잘생기셨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제 의혹을 자꾸 회피한다고 이제 하시면서 고인과 1년여 교제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2016년 전 이제 미성년자 시절 관계 여부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시고 그리고 사귀었다면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지 카톡 내용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반박
하지도 않고 좀 이상하게 그냥 뭐 이거를 조작했다는 둥 그런 얘기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앞에서 보면은 사과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뭐를 지켜야 됐다는 둥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조작됐는지 구체적 증거 제시가 없어서 신뢰성이 부족하고, 그리고 2016년에 표기된 사진이 실제로는 2019년이라고 날짜 변조 증거를 제시하는 등 기술적 반박이 없었다고 하면서 필요했다고 반박을 하십니다. 그리고 허수아비 공격 오류에 해당한다고 분석하시면서 상대의 주장에 왜곡해 반박하는 방식을 고인의 심정을 추측하며 자기 방어에 집중한 점, 대중의 의문을 해소하지 못했다 라면서 이거를 되게 아쉬워했어요. 아니, 대중이 궁금해하는 것을 그 점을 가지고 이거를 또박또박하게 속 시원하게 풀어줘야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보여줘요. 아, 이거는 다른 사람과 대화한 내용을 포렌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틀린 겁니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김세롱과 교제를 미성년자 때 사귀었냐 안 사귀었냐가 집중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의문증은 해결해주지 못할 망정 자꾸 이거는 조작됐다 저런 것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고 싶은 거는 듣지 못했어요. 진짜로 그냥 눈물만 질질 짜고 뭐 안 게 뭐예요. 그냥 카톡 내용만 쭉 해놓고 이거 자기네들이 포렌식 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한 거고 사진은 내 찍은 거고,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이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은 것이 최대 실수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쟁점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립 없이 일방적 해명으로만 의혹 증폭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죠. 당연하죠. 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지. 질문을 받아가지고 의혹들을 일일이 자기네들이 아닌 거를 탁탁탁탁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해명 없이 자기만 일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쭉 하고 끝 빠이 이러면 참 뭔가 이런 여러 가지 사진이나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도 이런다는 거 보면, 그래서 이번 기자회견이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솔직히 대중들은 내면적 고민보다는 의혹 해명을 기대했죠. 그죠? 솔직히 진짜 저도 그랬고, 솔직히 저의 100% 생각을 얘기를 드리면 김수현 씨도 김수현 씨예요. 그래, 공인이시고 잘 나가고 본인이 이제 김세론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지 간에 저는 그냥 싹 죄송합니다 하면서 좀 남자답게 좀 인정하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잠깐만요. 자, 그렇다고 저는 김수현 씨 말고도 저는 유족들한테도 이해 안 가는 점이 있는 게, 김세론 씨가 이토록 무너질 때까지 뭐 했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김세론 씨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 하면서 그만큼 돈을 벌었는데 7억 달러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아니 막말로 가족들이 그 7억 달러를 못 내줘요? 7억 달러란다. 아니 7억 원은 못 내줘? 나는 그것도 이해 안 가. 그래, 김수현한테 지금 사과를 받고 싶은 거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근데 김세론 혼자서 7억 원을 못 낼 정도로 가난하다는 거는, 그러면 그 전까지 벌었다는 돈은 어디 갔어?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뭐 했을까? 나는 이것도 궁금하네. 내 소신적인 얘기입니다. 나는 김수현 이 사람도 그렇지만 이 김수현하고 만나게 내버려둔 부모님도 잘못이에요. 아무리 애가 어리고 적이 없다고 하지만 부모가 놔둔 거잖아. 냅두고 해놓고서는, 그리고 김세론 부모라는 사람이 책임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꼭 채무에 시달려서 그랬다? 왜 제일 가까이 있는 가족한테는 왜 손 못 내밀었을까? 7억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어차피 진흙탕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돌아가신 우리 김세론 양만 불쌍한 것 같아요. 자, 좋은 곳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잔 털어 김세론 양, 거기서 행복해. 월터 한 잔 털어. 기분 나쁘네 씨. 아무튼 오늘 뉴스는 월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월터 이건 아니고 뉴스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월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에는 조금 약간 감정이 격해졌는데 뭐가 어떻게 됐든 더 이상 김세론 씨의 이름에 먹칠이 없었으면 합니다. 네, 이상 저는 뉴욕 천남님 월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